사업을 공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누가 갈 것이냐? 네카오다. 둘 중에 누구냐? 카카오다. 안녕하세요. 목동월입니다. 일단 망테크 탄 거 얘기하자면 이제 아모레 이제 1타고 2타 이제 카카오죠. 사실 카카오가 더 망했죠 지금. 카카오 진짜 반토막이야. 네이버랑 카카오. 다행히 네이버를 안 샀어. 네이버까지 샀으면 아까 친구 진짜. 인터뷰 혹시 봤어요? 네, 포항으로. 봤어요. 거기서 카카오. 어디서 카카오를 들이대냐고 하는데 그냥 카카오 주소서 슬펐잖아. 내 계좌 귀 닫아. 그 장면을 봤어? 봤죠. 왜 봤어 그 장면? 근데 카카오에 대한 믿음도 있지. 카카오가 어떤 믿음이 있지 대체? 일단 아니 이건 인정해요. 이거 동의해요. 뭐야? 카카오는 카카오랑 네이버는 네카오 코로나 기간에 중과 뭐 이제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고 코로나가 끝난 거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아이디어에는 동의해요. 코로나가 끝난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논리를 내가 봤어. 그 상황이 끝났으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오른 게 맞고 끝났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그 기대감 중간에 한 단어를 하나 넣을게. 효과적인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렇죠. 그 기대감이 식으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좀 동의를 하려나?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그 느낌이 살짝 있었고 급등을 했던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빠 누구야? 범수 오빠가 탈주한 그런 어떤 일련의 이슈들도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갖고 있던 어떤 이슈도 있었고 주목을 많이 받다가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식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식을 일이냐고 과하다 내 기준 과하다 과하게 줄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카카오에게서 등을 돌린 것보다는 다른 데 눈 돌리게 많았다. 수급이 다른 데로 쏠렸고 네이버는 안 사서 모르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이제 매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는데 라고 이제 딱 갔을 때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분야일지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물음표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매출을 끌어오는 게 당연히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지만 그것보다는 채널에 저는 좀 많이 기대를 걸었고 카카오 채널 그리고 채널 연동의 폭이 넓어질수록 비즈니스 고객들을 끌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없고 그 채널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막 광고 들어오잖아. 저는 실제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그 매장에서 카카오 채널을 쓰고 있고 한 달에 카카오 채널에만 들이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진짜? 응. 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 원, 30만 원씩 3번 정도 충전하니까 9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쓴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는 내 그 매장이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쓴다면 마케팅 효과는 있어요? 그럼요. 아, 바로 쏴버리는데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끊고 그치.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있냐면 제가 그 메시지를 쏘잖아요. 바로 주문량이 늘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제가 이제 코로나 때쯤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있다 했잖아요. 그 매장의 운영에서 카카오 채널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되게 작은 영세한 그냥 매장이거든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런 작은 매장에서도 채널 의존도가 이렇게 크고 채널 때문에 유입되는 매출 금액이 극명하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업체에서는 훨씬 더 광고비로 많이 얘네들한테 돈을 태울 거고 이게 나는 매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널이 계속해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게 봇. 그때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GPT로 확 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AI 주가 올해 초에 이렇게 확 떴는데 그 1, 2년 전부터 이미 봇을 얘네가 만들어가지고 그 챗봇을 계속 시범적으로 베타 버전을 계속 내고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봇을 실제로 개발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돈을 끌어올 거다. 비즈니스 고객을 갖고 와가지고 일반 카카오톡 유저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널 그 유저를 통해서. 근데 채널 유저 자체가 내 주변에는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주변에는 그냥 다 회사원이고 그러니까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매출을 가늠을 못하는 것뿐이지 막 나한테 하루 동안 들어오는 그 광고성 채널 메시지를 봤을 때 굉장한 대기업들이고 브랜드들이고 이들이 여기 이 메시지를 나한테 하나 보내기 위해서 얼마를 썼을까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는 매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챗봇을 간다고 그럼 이거는 얘네가 여태까지 그 카카오톡을 10년 넘게 운영을 돌리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불났고 아, 맞네. 쥐 어. 그럼 왜 하는 거야? 맞네, 근데 맞네.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거기 카카오가 안 뽑아가지고 되던 날. 카카오 갑자기 안 되고 음.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서 물음표가 많이 떴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국내에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뭐 보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누가 갈 것이냐? 네카오다. 둘 중에 누구냐? 카카오다. 이 논리로 있었다. 왜냐면 네이버 쪽은 저도 고민해봤는데 네이버 쪽은 그 뭐야 너무 사업이 많아. 내가 예측하기에는 감이 너무 사업이 많고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사실 간단하게 카카오를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지금도 그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니까 되고 있는 네, 거죠. 유효합니다. 저는 이제 이 카카오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닥에 처박혀서 기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약간 좀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뢰 잃었지. 그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 근데 그 신뢰를 잃었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 대체가 이제- 있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카카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사업이 있나를 떠올려 봤을 때 정말 몇 년간 없지. 여기 또 배팅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뢰 잃은 거 맞아. 근데 그래서 카카오가 사라졌어. 그럼 누가 이걸 대체할 건데? 아니면 카카오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까지도 바라진 않아. 왜냐면 비등비등만 해도 거기로 수급이 쏠리겠죠? 근데 비등비등 할 만한 게 있나? 그리고 선물하기도 저는 많이 돈을 많이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그 기능이 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난 예상을 했어. 그것도 말이 되네. 네. 왜냐면 비대면의 어떤 키워드가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 선물하기에 그 이전까지는 정말 대기업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쇼핑몰처럼 이렇게 수주를 받아주는 그냥 진짜 네이버 스토어처럼 스타벅스 들어가고 있고 근데 여기에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네이버 스토어처럼.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브랜드가 난생 처음 보는 뭐 리뷰 1 뭐 이런 거 있는 애들이 유입되고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상품을 팔 건데 너 네이버 스토어 할래? 카카오 선물하기에 집어넣을래? 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그걸로 사람들은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하려고 할 것 같은 거야. 뭔가 더 거기에 수익권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모티콘 사업에서도 일반인들 참여가 굉장히 올라갔죠. 왜냐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부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클래스가 엄청 생겼었어요. 그 부업계에서 카카오톡으로 뭐 그림 못 그려도 돼 이모티콘 그려가지고 뭐 얼마 벌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광고가 많이 뜨고 클래스가 많이 생기면서 나도 강남으로 이모티콘 나오네.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 아직도 많이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 클래스 1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클래스 그 사이트들 있잖아. 거기에서도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모티콘 스티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이 판에 끼어든다면 나는 조금 돈이 더 많이 도는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기꺼이 지불하고 기꺼이 소비를 하고 나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면 나도 소비자가 기꺼이 되는 이런 식의 판을 예상을 했지.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사업들이 총 매출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이 나오는 구석은 다 그 구석이에요. 우리가 카카오톡 자체로 이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건 재무제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네, 왜 주가가 아직도 반토막인지 확인을 하시면 왜 이렇게 못 버냐? 뭐하냐 진짜. 나는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실 건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아이디어고 또 되게 좋은 매출인데 총 사업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맞아 차지하는지 맞아 보면은 맞아. 좀 약간 그렇게 좀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주식에 애정을 가지면 좀 힘들다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얘한테 쓰는 돈이 많으니까 얘네가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내가 팬심. 팬심. 음. 내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음. 얘네한테 돈을 적극적으로 갖다 주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피터 린치의 잘못된 방법 아닌가? 피터 린치가 그런다면 자기 딸과 아내가 피터리치 눈 감아. 요새 뭘 자주 쓰는지 본다고. 피터 미안.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것들을 남들도 소비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거. 나의 소비가 조금 특이하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어떤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속단하는 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팬심이 통하는 섹터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차전지. 아니 엔터테인먼트. 엔터. 여기는 좀 팬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치, 잘 먹는 거. 엔터가 돈을 버는 구조가 결국은 팬들의 어떤 아는 형님이 그 아이유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 아이유 때문에 뭐 로엔을 했었고 그게 또 카카오 넘어갔잖아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번 형을 보면서 아이돌 쪽은 팬심으로 그렇지 주식을 엔터 맞아. 인터넷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저 엔터는 없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이없는. 자 그럼 그냥 알아서 살지도 않으면서 모른다고 안 사. 아모레퍼시피 카카오 또 카카오. 있나? 실제로 수입을 많이 냈던 종목들은 그렇게 애정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고, 최근에 인성정보. 제가 섹터를 방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던 섹터였고, 그 뉴스도 뉴스지만, 그 수주 뉴스가 뭐 정확한 금액을 뭐 쓰지 않았다 해서 뭐 이슈가 있기는 했었어도, 그 미국 보훈처라고 하는 그 단체의 성격을 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나는 시장 앞에서 나의 생각 따위는 너무 하찮고 나의 나도 요즘 그 생활은 생각 진짜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에코프로 가는 거 보면서 내가 LF에 대한 뭔가 믿음, LF랑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내 거는 안 가고 경쟁사는 계속 올라가. 항상 댓글 요새 악플들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고 날